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먼저 김프로님, 토시케이님, VIP 클럽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트라운 TV VIP 멤버십은 하락장 집중 멘탈 케어를 드리고 있고요. 재테크 및 주식 초보자 최저 수업료 입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50여 개 VIP 회원님 전용 영상이 있고요. 체감권 사서 볼 수 있는 가격으로 이 모든 영상들을 다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한 번이라도 가입하셔가지고요. 꼭 한번 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핸드폰 영상마다 가입 버튼이 있으니까 이 가입 버튼 누르시면 멤버십 후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7월이 투자 적기. 7월이 가기 전에 투자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악재는 퇴색이 되고 있고 호재는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오늘도 3대 지수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오늘은 뭐 소매 판매 지수는 높게 나오고 향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서 시장에 뭐 좋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은 1.79% 올랐고요. S&P 500도 1.92%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11,000포인트 이상으로 계속 지켜주고 있는 모습, 아주 좋은 모습이라 할 수 있겠고요. 금리는 2.9%까지 떨어져서 지금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유가 역시 100불 이하 97불에서 지금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달 내내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 잘 알 수 있죠. 어제 우리 시간 저녁 9시 반에, 그러니까 미국 본장이 시작되기 전에 미국 6월달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전월 대비 1% 정도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매 판매 지수는 미국 소매상의 월 매출을 집계하여 산정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고요. 미국 소비자들의 씀씀이를 알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당히 뭐 고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하죠. 그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지갑을 열고 있는 미국 소비자 상황을 알 수 있고요. 6월달 CPI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던 거 다 기억하시죠? CPI 지수가 9.1%로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갑을 열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는 월 매출을 집계하는 거니까 매출은 금액 기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격 곱하기 수량이 되는 건데요. 가격이 뭐 9.1% 올랐지만 수량은 뭐 줄어들거나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제 소비는 오히려 둔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시장 예측치였던 0.8%보다는 높은 수치가 나와서 뭐 경기가 그렇게 꺾이는 느낌은 아니다라고 지금 뭐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업종별로는 차이가 있었어요. 보시면 주유소 쪽에서는 소매 판매가 늘어났는데 뭐 백화점이라든지 건축자재, 의류, 그러니까 경기에 좀 더 민감한 부분이겠죠. 가처분 소득이 많았을 때 판매가 늘어나는 이런 분야는 좀 줄어들었고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될 부분은 좀 늘어났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 어제 저녁 11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본장이 시작한 뒤 30분 후에 미시간대 향후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시간대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5.2%였어요. 전월 대비해서도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미시간대 향후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월이 3.1%였는데 2.8%까지 6월 달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거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뭐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2.8% 정도로 떨어졌다는 것은 향후 금리도 충분히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2.9%대를 보이고 있는 것과 거의 흡사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6월 소비자 물가 CPI 지수가 9.1%에 달하며 시장을 어느 정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그나마 이런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니까 시장의 우려를 충분히 잠재울 만한 수치가 발표되었다. 시장은 안도감을 내비칠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증시가 이렇게 좀 크게 상승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다 결과론적인 해석일 것 같아요. 오늘 증시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자, 소매 판매가 좋다.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치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0.75%나 아니면 울트라 스텝에 대한 1%의 금리 인상은 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뭐 한 5월 달만 같았더라도 6월 달만 같았더라도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오늘은 뭐 소매 판매가 좋다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 11시에 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됐다고 했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러면 저 종전 같았으면은 자, 이제 경기 침체에 뭐 빠지는 거 아니야. 경기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뭐 물가가 낮아진다는 거는 경기가 또 낮아진다는, 안 좋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디플레이션이죠.
하지만 이것도 인플레이션이 이제 꺾인 거 아니냐? 향후에는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겠다라고 좋게 또 얘기를 하면서요. 오늘 시장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원래 가격 하락은 경기 침체의 징조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지금까지는 호재도 악재로 많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테슬라 주가만 보더라도 뭐 작년 4분기랑 올해 1분기 아주 좋은 정말 어닝 초특급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고도 지금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인데요. 호재가 악재로 받아들여진 경향이 지금까지 굉장히 심했다면 이제는 좀 달라지는 시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바이든은 결국 MBS라고 하죠.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어제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이렇게 주목 악수를 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원래는 두 사람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죠. 사우디의 반정부 성향의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터키에서 살해가 되었는데요. 그 살해 배후에는 이 빈 살만 왕세자가 있다는 이유로 바이든과 미국 정부는 사우디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국가 사이가 좀 안 좋았었는데요. 워낙 고유가 상황에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다 보니까 직접 이렇게 바이든이 또 급한 상황이죠. 11월 8일 중간선거도 있기 때문에 사우디를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고요. 뭔가 빈살만 왕세자도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유가 관련이겠죠. 원유 증산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미국은 사우디가 즉각 증산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마 오펙 플러스 회의, 그러니까 8월 3일에 이 회의가 있는데 이 회의 전후로는 사우디가 증산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We have accomplished some significant business with Saudis. 자, 바이든이 이미 사우디 국가와 함께 중요한 비즈니스 결정을 하기로 합의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유 증산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GCC 국가들과 또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걸프 협력 기구에 참석해서 사우디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카타르 이런 국가들과도 또 증산 협의를 하겠죠. 아무튼 점점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미국 증시 매크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맞춰서 나스닥 차트 역시 저점을 넘기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51선 저항선에 지금 다 있는데요. 이 저항선을 돌파해서 상향할지 이게 지금 관건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51선 돌파하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11,700, 11,800선을 뚫고 올라가면은 좀 더 상승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저항을 맞고 하락을 하더라도 11,000포인트를 잘 지켜내는지 다음 주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스닥 월봉 차트로만 보면 50개월 평균선에 닿았을 때는 나스닥이 큰 반등을 보여줄 때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하락은 많이 진전이 된 것 같고요. 이제 뭔가 상승 반전을 꾀할 단계이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반등이 나온다면 V자 반등은 좀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10년물 국채금리랑 2년물 국채금리의 역전 현상이 있죠. 그런 역전 현상이 있으면요, 17개월 이후에다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급한 V장 반등보다는 서서히 이렇게 시납으로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테슬라의 주가 향방 역시 7월 달에 갈림길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9개월 연속 계속 빠졌지만 7월 달에 지금 양봉을 보여주면서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월봉 차트를 보면 7월 양봉 사수대회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자, 어제 장까지 7월 12일까지 지켜지고 있는 양봉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하지만 7월 말까지는 아직 가시밭길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가시밭길마저 잘 통과하고 테슬라 주가가 700불대, 800불대를 잘 지켜낼 수 있다면은 하반기에 좋은 움직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7월 20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이 다 안 좋을 거란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7월 27일에 FOMC 회의가 있죠. 자, 0.75에서 1%에 해당하는 울트라 스텝에도 해당하는 금리 인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난 3월처럼 장대 양봉까지 나와서 1100불을 넘어서는 움직임도 나왔었는데요. 이런 양봉보다는 좀 작은 양봉으로 시납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오히려 좋겠다. 자, 시납으로 조금씩 올라가면서 그간의 매물들을 다 소화하는 과정이 충분히 있으면 오히려 나중에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제부로 테슬라 코리아에서 또 한 번 차량 가격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델 Y 살려면요 1억 원이 필요해요. 최소 1억 원이 필요합니다. 모델 Y가 우리나라에 출시했을 때가 작년 초였었는데요. 21년 초에 6,999만 원에 출시를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좀 공격적인 가격 책정을 한 편이었어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좀 싸게 책정한 편이었고 7천만 원 이하로 판매할 수 있으면 보조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6,999만 원에 책정을 했었는데 정말 넘사벽으로 가격이 올라 버렸습니다. 현재 모델 Y 롱레인지 가격은 9,664만 원이었어요. 거의 전월 대비 다시 한번 179만 원이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 출시 초기보다 2,665만 원이 인상이 되었고 모델 Y 롱레인지가 모델 Y 퍼포먼스보다 싼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취등록세를 넣게 되면 당연히 1억이 넘어갈 것이고 여기에 FSD까지 넣게 되면은 1억 900, 1억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엄청나게 비싼 차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더 이상 버짓 모델이 아니에요. 자, 더 이상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차값의 영역을 넘어선 것 같은데요. 정말 이러한 분위기에서 25,000불짜리 테슬라 차량이 나올 수 있을까요? 최근 테슬라의 가격 상승이 너무나도 급하기에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테슬람 분들께서도 상당히 가격 인상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가격을 이렇게 올리다 보면 차량 판매가 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의 좋은 트윗이 하나 나왔습니다. If inflation comes down, we can lower price for cars.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되면 우리도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급속도의 가격 인상은 아무래도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전기차 시장의 제왕으로서 전기차와 자율주행 분야에 강력한 경쟁자가 없는 상황을 반증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생산 캠파에 비해서 너무나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을 자신감 있게 올릴 수 있다.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가격을 제품의 서비스에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이 진정한 승자라고 할 수 있겠죠. 제 생각으로는요,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면 당연히 가격을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미 비싼 가격에 주문했던 사람들은 또 소급 적용을 또 해주겠죠. 중요한 거는 역시 자율주행 시대의 개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이유도 역시 오토파일럿과 FSD에 해당하는 그 자율주행 능력이 다른 차들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율주행 시대가 개막이 되면 차값을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보는 이익이 차량 판매 이익에 4배, 5배는 훨씬 더 훌쩍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가격을 낮춰가지고 누구나 차량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하고요. 소프트웨어 이익, 그러니까 자율주행 구독을 통해서 계속해서 장기적인 꾸준한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이익은 고정비 비용이 전혀 들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이익이 실제 손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테슬라가 제 생각에는 연간 400만 대까지 자동차를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캐파가 되면은 하드웨어적인 고마진을 지속 추구하기는 어렵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역시나 자율주행과 같은 소프트웨어 이익이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400만 대 판매할 때까지는요, 계속해서 좀 높은 가격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테슬라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것은 3분기와 4분기 실적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코로나 중국 공장 기가 상하이 재봉쇄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의 걱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기가 상하이는 지난 3월이랑 5월 사이에 코로나 봉쇄 기간 동안 한 4주 정도 공장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고요. 최근 오미크론의 BA.5 변이가 다시 한번 중국에 유행을 하면서 이러다 상하이까지 다시 재봉쇄되는 거 아니냐라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요, 테슬라는 여전히 차량을 잘 만들고 잘 팔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 어제 기가 상하이 수출 항구에서 찍힌 그런 선적되기 전에 대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7,000대 이상의 테슬라 자동차가 사가잉 항을 꽉 채우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동영상을 보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테슬라 차량들이 지금 선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7월달은 3분기의 초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분기 초반은 수출에 집중하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선적 물량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럽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월 달은 기가 상하이뿐만 아니라 기가 베를린도 공장의 현대화 과정,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기가 상하이의 경우 지금 현재 모델 Y는 생산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7월 1일부터 2주 정도 중단이 되었으니까 이번 주에 중단이 끝났겠네요. 모델 3는 7월 18일부터 20일간 또 중단이 될 예정인데,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끝나게 되면 테슬라는 이제 연간 100만 대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캐파로 거듭이 나는 겁니다. 주당 21,700대 생산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면 연간 최소 캐파 100만 대 이상이 되는 기가 상하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렇게 선적항의 모습, 더 붐비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코비드 몽세, 중국의 상하이 봉쇄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 있지만 상하이나 주요 도시들의 재봉쇄를 길게 가져가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가 역시 중국 경제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은 2분기 때 0%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0.4%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줬는데요. 2020년 1분기 코로나가 발발했던 중국 우한 사태 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8%인데 그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를 이번 2분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경제 수도로 불리는 상하이에 2분기 봉쇄가 크게 있었죠. 상하이의 2분기 성장률 역시 마이너스 13.7%로 급락을 했었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난 3월 중국 정부가 제시했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5.5% 달성이 사실상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올가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년임이 확정할 최대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봉쇄보다는 경제 성장을 위한 계속해서 경제적 완화 조치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테슬라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3분기, 4분기에 테슬라 외적으로 테슬라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사건이 바로 트위터와의 일론 머스크의 법정 공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트위터 측에서는 올해 9월 달에, 그러니까 앞으로 2개월 후에나 법정에서 한번 공방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자신감이 좀 떨어졌을까요? 올해 2월 달이 아니라 내년 2월 달에나 법정 공방을 해보자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변호사 측의 이러한 의견에 따르면요. 내년 2월 13일, 그러니까 2023년 2월 13일 이후에나 법정 소송에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트위터는 이것에 대해서 디클라인드, 그러니까 반대의 의견을 표출을 하고 있고, 현재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반대에 따라서 주가적으로나 트위터 영업적으로 크게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주 가치도 상당히 훼손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른 9월 중순에라도 빨리 법적 공방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측 변호사에 따르면 트위터가 얘기하고 있는 5% 미만의 스팸봇 계정은 우리가 아직 확인할 수가 없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러한 공방이 내년 2월까지 넘어간다면 그동안 테슬라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뉴스라든지 이슈가 계속 터질 건데요. 테슬라가 작년에는 비트코인 때문에 주가 부침이 있었고 올해는 좀 트위터 때문에 악영향이 있는데 계속해서 변수로 남아갈 것 같습니다. 언제 정확히 법정 공방이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질질 끌려고 하는 모습은 좀 안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에 따라 아무래도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건 트위터라고 생각하는데요. 뭔가 옛날 전쟁으로 따지면 공성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상당한 보급품을 가지고 공격을 해왔다 라고 치면 트위터는 지금 수성전에 있는 거죠. 근데 보급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말려 죽이려고 하는 건지 굶어 죽이려고 하는 건지 시간을 최대한 끌어가지고 트위터로부터 좀 항복 선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단기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다음 주 테슬라의 실적 발표와 그 다음 주 FOMC 회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테슬라의 EPS는 1.95 정도로 보고 있고요. 게리 블랙의 의견에 따르면 이 쿼터 EPS는 1.4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예상하고 있는 컨센서스 1.9나 1.85 정도는 역시 비트코인에 따른 차손을 반영하지 않은 걸로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 평가초선 0.45달러를 빼게 되면 1.4불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게리 블랙은 얘기하고 있고, 하지만 역시 중요한 거는 3분기, 4분기죠.
2분기는 일회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분기에는 샹하이 코비드 셧다운이 있었고 비트코인 평가 차선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일회성 요인이니까 너무 크게 의미를 두지 말자라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고, 중요한 건 이번 실적 발표 때 얘기될 3분기, 4분기 가이던스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눈여겨볼 거는 GP3, 그러니까 기가 상하이죠. 기가 상하이의 가동률이 4월달, 5월달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로스 마진이 30%대가 나왔던 1분기보다는 떨어지지 않겠느냐, 26%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상하이가 프리먼트 공장보다는 영업이익률이나 손익 측면에서 더 우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2주 동안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도 있고 7호 FOMC 회의 0.75에서 1%의 상당히 높은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좀 횡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7월이 끝나게 되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상당히 제거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트위터 인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테슬라의 내재적인 가치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테슬라 내재 가치에 입각해서 하반기에는 이렇게 호재들이 많이 있어요. 8월 4일 주주총회를 통해서 주식 분할이 결정이 되면 8월 말에 주식 분할을 할 것이고요. 9월 30일 AI 데이 개최를 통해서 테슬라는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4분기에 완전 자율주행도 어느 정도 발표할 수 있다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중간 선거 시즌이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금리가 다소 완화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므로 테슬라 주가 상승에 상당히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투자도 그렇고요, 인생도 그렇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투자를 일관되게 추구를 하다 보면 큰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 워렌 버핏이 잘 알려주고 있죠. 실제로 워렌 버핏의 자산은요, 정말 어렸을 때는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다가 나이가 들어서야 이렇게 대기 만성형처럼 급속하게 증가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법칙과도 똑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워렌 버핏의 재산 형성의 핵심은 역시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과 인내심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한 10년만 테슬라랑 동행을 해보자고요. 4차 산업혁명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자, 향후 10년간은 4차 산업혁명이 가장 급속도로 발전할 기간이니까 테슬라도 역시 크게 발전할 것이고 테슬라 주가도 상당히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 뛰게 하는 회사와 동행하십시오. 자, 오늘은 방송을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